그 전에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쭉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내준 과제는 이제 단순한 것들이 많았고, 쉬운 것들이 많았는데, 뭐 대부분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일샤를 법칙에 대해서 유도해봐라, 한번 구해봐라, 한번 알려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했는데, 몇몇 학생들이 이제 보일샤를 법칙을 이제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으로 생각하고 이제 제출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뭐 감점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말한 것들을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과제를 해주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보일 샤를 법칙은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이 융합된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따로따로 이제 잘 크게 귀찮으니까 아니면은 좀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귀찮으니까 보일 법칙 따로 써놓고 샤를 법칙 따로 써놓는 그런 학생들이 몇몇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시간에 조금 과제가 조금 어렵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좀 선생님이 수업 전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일-샤를 법칙은 전에 말했듯이 보일의 법칙, 자, P, V는 K라고 하는 식과 샤를 법칙, P분의 V는 K라는 식을 융합을 하면 T분의 PV는 K라고 하는 일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식이 유도가 됩니다. 이게 보일-샤를 법칙이고 화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기체상수는 안 나올 것이고 몰수도 항상 일정한 상황에서 문제가 출제될 테니까 또 압력도 거의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일-샤를 이상기체 방정식까지 아니더라도 보일-샤를 법칙만 알고 있어도 화원에 나와 있는 기체 관련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놨죠. T 1분의 P1 V1은 같은 이제 직선이랑 같은 선이 위치한다고 했을 때 T2 P2는 V2 해서 K. 자, 여기까지 한 학생은 정말 잘한 학생이죠. 선생님이 의도한 바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춰가지고 과제를 수행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보일-샤를 법칙의 유도 과정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한글, 타자를 쳐가지고 하다 보면 이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선생님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대로 했는지,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긁어서 붙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과제 같은 것들은 최대한, 선생님, 전 글씨를 못 써요. 라고 한다면, 이제 서술, 정의 부분은 타자로 치되, 이런 유도하는 과정들, 계산하는 과정들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해주길 첨부해 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그래프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이건 보일-샤를 법칙과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자,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거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예요. 이거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는 보일 법칙인데, 맞아요. 보일 법칙인데, 우리가 보일 법칙 배울 때는 선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일정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 보일-샤를 법칙은 온도도 이제 이 온도, 압력, 부피 이 세 가지가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죠, 두 개가. 보게 되면 여기 좀 빨간색과 관련된 좀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래프, 여기가 약간 흰색으로 그려진 그래프. 그런데 여기 A점과 B점이 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점선으로 봤을 때 뭐가 같냐면 압력이 같다는 거죠, 압력이. 그러면 이 식에서 압력이 일정하다면 이제 상수 취급을 받을 테니까 부피하고 온도가 서로 영향을 받아요. 무슨 관계죠? 비례 관계죠. 그렇다면 A점과 B점은 서로 부피가 다르니까 무엇도 다르냐?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온도를 T1, 여기에 있는 온도를 T2라고 했을 때 헷갈리니까 여기 이제 지워버릴게요. 그 2랑 1, 2랑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1, 2에서 온도가 다르니까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온도가 높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약간 심화된 내용이긴 한데 누가 더 온도가 높을까요? 이 식을, 보일-샤를 법칙을 토대로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당연히 부피가 큰 녀석이 부피하고 온도는 비례하니까 부피가 큰 녀석이 온도가 더 높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 선 위에 있는 모든 점과 하얀 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 있는 온도가 다를 뿐더러 여기 위쪽에 있는 온도가 그래프의 온도가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의 온도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잘 보게 되면 이번에는 온도하고 부피예요. 샤를 법칙으로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인데
보면 당연히 비례하니까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뭐가 다르냐? 전에 말했지만 같은 직선 위에는 압력이 같아요. 당연히 여기는 몰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몰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보면 이게 지금 기울기가 다른데 보면은 온도가 C하고 D, 온도가 같은 상황에서 부피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P분의 PV. 자, 온도가 같죠?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C와 D점의 압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P3, 여기를 P4라고 한다면 어디 압력이 더 크냐, 높냐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도가 일정하니까 부피가 크면 압력이 작아지네. 따라서 부피가 큰 점이 부피가 작은 점보다 압력이 낮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가 이제 아마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차라리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보다 이 보일 샤를 법칙의 그래프가 시험에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어렵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변수를 다 고려해서 비례 반비례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일 샤를이 어떻게 보면 시험에 출제하기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 유형이다. 이렇게 선생님은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당연히 잘 알겠죠? X축이 T, Y축이 PV. 자, PV가 Y축이니까 PV와 T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 없이 하나의 직선으로 우리가 그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개 그래프 좀 잘 그려놨다가, 한번 복습하는 시간에, 아, 이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기체 법칙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쌍극자 힘을 했었죠. 쌍극자란 무엇이냐? 쌍극자는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다른 녀석이 이렇게 분자를 이루고 있고,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쏠려서 치우쳐가지고 부분적인 음전화.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이 전자를 약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반대쪽으로 가서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되는 게 쌍극자라고 했었고, 이러한 쌍극자, 이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의 전기적 인력이 바로 쌍극자 힘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림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보면 이렇게 각각의 극성 분자들이 서로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모습. 또 여기서 보면 여기는 조금 더 뭐냐면 무작위 랜덤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가지런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뭐 서로 이게 더 가깝고 이게 더 멀고 그게 아니라 이제 모형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분자 간의 거리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면에 싫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그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할 때 왜 이렇게 배열이 되느냐? 이게 그냥 만약에 그리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그린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모형을 그린 사람은 아마 이 분자 간의 반발력과 인력을 고려해서 아마 그렸을 겁니다. 인력을 최대화하고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배열이 이제 쌍극자 간의 힘에 작용을 한다. 분자 간의 배열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런한 경우는 뭐냐면 우리 액체, 고체 생각나죠? 기체는 이 분자 사이가 멀어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지만 액체하고 고체는 이 분자들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가지런한 어떤 특정한 모양을, 형태, 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양은 액체나 고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보면 왜 이렇게 되냐면, 온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기체는 온도가 높고, 액체나 고체는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체 온도 기체 분자가 되겠죠? 기체 분자의 온도, 당연히 이제 켈빈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정확하게 말하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하고 비례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비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죠.
보통 운동 에너지를 구성하고 있는 게 질량과 속력, 속도예요. 그럼 질량은 일정할 테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분자 사이에 막 빨리 움직이다 보면 이 부분적인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반면에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이 분자들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느리다 보면 이 서로 정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지런하고 좀 규칙적으로 이게 배열이 되고 여기 있는 이 기체 분자, 온도가 높은 기체 분자의 경우에는 아까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거 봅시다. 쌍극자 힘의 크기. 자, 쌍극자 힘에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 크기가 커지며, 그죠? 서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크기가 또 어떤 거와 연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쌍극자 힘의 크기와 비례하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뭐냐면 끓는 점이에요. 그 물질, 그 분자의 끓는 점. 선생님이 이제 pp라고 많이 쓸 텐데, 이 쌍극자 힘의 크기와 끓는 점은 비례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분자, 쌍극자 분자 사이의 힘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떼어내기 힘들겠죠? 이게 떼어내야, 규칙적인 배열에서 떼어내야 불규칙적인 배열이 될 텐데, 이게 너무 강력하게 붙어 있으면 어때요? 더 많은 에너지, 열을 가해야지만 뜯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많은 열을 가했다는 말은 온도가 높아졌을 것이고 높은 온도에서만 이 힘이 끊어질 테니까 당연히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쌍극자 힘의 크기와 끓는 점이 서로 비례한다는 사실은 꼭 우리가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쌍극자 힘의 크기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쌍극자 힘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자, 좀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쌍극자 모멘트가 뭐냐? 자, 모멘트라는 것은 물리 시간에 아마 물리 2를 하거나 대학교에서 물리를 배우게 되면 이 모멘트라는 얘기를 자주 배우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와 비슷한 거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쌍극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어느 정도, 보통 쌍극자는 말 그대로 부분적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 분리가 얼마나 잘 됐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A라는 분자와 B라는 분자, 또 C라는 분자와 D라는 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전기 음성도는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D 이렇게 된다고 봐요. 자,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전기 음성도의 정의는 뭐죠? 공유결합할 때 그 공유결합하고 있는 전자쌍, 즉 공유전자쌍을 자기 원자 쪽으로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의 세기를 우리가 전기 음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말은 공유결합하고 있는 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서로 공평하게 중간에 위치한 게 아니라 자기 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능력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A하고 B보다 C하고 D가 더 전기 음성도 차이가 더 커요. 그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자의 쏠림, 치우침 현상이 누가 더 많이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죠? 이쪽이 더 많이 치우친다는 거죠. 전자가 한 이만큼 이런 식으로 치우쳤다면 D는 워낙 크다 보니까 거의 이 C의 원자핵이 드러날 정도로 D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이런 식으로. 그래도 표현은 여기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합니다. 왜? 상대적인 힘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분리된 전압. 뭐 이게 크다고 해서 뭐 1, 2, 3 이렇게 쓰진 않고요. 이런 경우에 똑같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씁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전하의 양은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겠죠. 왜? 더 전자를 더 많이 꾸어 당겼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쌍극자 모멘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표현을 할 때, 이게 부분적인 양전화, 음전화를 표현을 할 때 그냥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쌍극자 모멘트는 당일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얼마나 더 많이 전자가 치우쳤는가를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구하는 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절대 쌍극자 모멘트의 값을 구하라거나 그런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이제 뮤라고 하는데 이 뮤는 Q 곱하기 R로 이렇게 씁니다.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까 또는 이제 참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고 이 Q는 분리된 전하량이에요. 누가 더 많이 분리가 됐어요? 당연히 전기 음성도 차이가 더 큰 녀석이 더 많이 분리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 R은 뭐냐면 원자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 또 원자 사이 거리까지는 크게 심각하게 깊이 있게 다루진 않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구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쌍극자 모멘트가 결국에 쌍극자 힘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쌍극자 모멘트를 비교할 수 있나요?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쌍극자 모멘트의 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뭐와 좀 연관이 있냐면 전기 음성도 차이, 아까 말했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배열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1번부터 20번까지. 선생님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 책에 나와 있는 전기 음성도 화원에 보게 되면 전기 음성도가 보통 소수점 채찍자리까지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게 있어요. 분명히 이거 다르다고 배웠는데 왜 전기 음성도 값이 같지? 자, 이거는 소수점 차치자리까지밖에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게 둘째짜리, 셋째짜리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전기 음성도도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100% 다릅니다.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책에서 이 교과서에나 참고서에 나와 있는 전기 음성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둬야지 이런 쌍극자 모멘트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엄청 애매하게 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게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낼 때 이거 학생들이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거 안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거는 이게 더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만 선생님도 자료를 찾아보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출제를 할 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쌍극자 간의 힘, 이 분자 사이의 힘은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커진다.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는 말 자체가 극성 분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쌍극자 간의 힘은 극성 분자 안에서만 통용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쌍극자 힘이 강하고 끓는 점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이 조건을 이게 가로가 아니고 무조건 이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분자량이 우리가 왜 이걸로 기준을 잡느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분산력을 배울 때 아마 좀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쌍극자 간의 힘이 커져요. 커지니까 어때요?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제 극성 분자. 극성 분자들 중에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쌍극자 간의 힘이 강하고 그로 인해서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는데 자, 표를 한번 보면
자, 여기는 좀 선생님이 느려서 썼는데 얘예요, 얘. 이거. C3HA. 이름이 뭐죠? 프로페인. 자, 프로페인과, 자, 여기는 지금 중간에 산소가 껴있는데, 에테르죠? 보통 이제 발음을 이서라고 하는데, 디메틸 이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손톱 지우는,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여기는 CH3CN입니다. 자, 분자량이 얼추 비슷하죠.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뭐 45, 46, 41, 50, 그 플러스 마이너스 5 사이에 45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사이에 다 들어옵니다. 자, 그랬을 때 쌍쌍 모멘트가 0.1, 1.3, 1.9, 3.9 이건 이제 이제 구의 증거예요. 우리가 구하라는 게 아니라 구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 그랬을 때 끓는 점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끓는 점, 어떤 극성 분자의 끓는 점이 100% 쌍극자 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뒤쪽에 가게 되면 분명히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더 작은데 왜 끓는 점이 높지? 자, 그 경우는 이제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이렇게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끓는 점이 점점점 높아진다. 자, 이거를 이제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선생님이 좀 미리 정리를 해보면 이거 좀 잘 한쪽 구석, 노트 한쪽 구석에다가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자, 여기 화투에서는 분자 간의 힘은 뭐냐? 바로 자, 끓는 점에 비례한다. 끓는 점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이 분자들 간의 힘에 무엇이 있는가? 미리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지금 배웠던 쌍극자. 자, 쌍극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바로 다음에 배울 분산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수소결합. 이 세 가지 힘이 작용을 해서 끓는 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를 배웠는데, 쌍극자 힘. 이것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을 우리가 비교할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화투 시간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그냥 생뚱맞은 물질을 두고 어떤 이와 같은 기준이 없는 그런 분자들을 비교해 놓고 끓는 점을 비교해 봐라 라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왜? 못 푸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항상 우리 수능이나 그 화원도 마찬가지예요. 화원도 그냥 생뚱맞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맞춰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리가 학습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쌍극자 힘의 크기에 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고요. 넘기면 자, 이제 분산력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 교과서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네요. 21페이지. 자, 이제 분산력 한번 봅시다. 분산력. 분산력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 나타낸 이름이고 여기에서 실제로 이 분산력과 같이 쓰는 게 이제 런던 분산력이라고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꼭 왜 런던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산력이라고도 하고 이제 런던 분산력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분산력은 도대체 어떨 때 이 분산력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분자 간의 힘을 설명을 할 때 어떨 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분산력 아까 우리 쌍극자 간의 힘에서는 주로 어떤 분자들의 힘이었죠? 극성 분자 간의 힘이었죠. 자, 이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 간의 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무극성 분자 간의 힘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분산력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쌍극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구적인 전하다 보니까 이게 막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그러지 않아요. 항상 그 원자는 부분적인 양, 특정 원자는 또 부분적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해서 쌍극자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무극성 분자는 부분적인 전하가 없어요. 우리가 화원에서 배웠듯이 이와 같이 무극성 분자는 그 쌍극자 모멘트가 합이 0이기 때문에 없어요. 부분적인 전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무극성 분자도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될 수 있느냐? 자, 바로 이제 이걸 설명하는 게 분산력이라는 거죠, 분산력. 자, 분산력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이게 무극성 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그런데 여기 이 무극성 분자가 뭐 움직이거나 어떤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전자가 치우치거나 쏠리게 돼요,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버스를 타는데, 자,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뒤로 넘어지죠. 이제 넘어지지 않으면 잡은데, 왜 그러죠, 이게? 보통 이 물리의 법칙으로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이렇게 하죠. 나는 멈춰 있으려고 하고, 버스는 가려고 하고. 그 차이 때문에. 자, 분자도 이제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데, 원자 핵이 이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전자도 같이 이동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전자는 멈춰 있으려고 하고, 원자 핵은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전자가 움직이려는 방향 반대쪽으로 전자가 쏠리겠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식으로 치우침, 전자의 쏠림 현상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순간적으로 쏠리다 보니까 쏠린 쪽이 전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 반대쪽이 전자가 부족해지게 돼요. 그래서 전자가 순간적으로 많아지는 그 부분이 부분적인 잘 안 보이니까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고 그 반대가 부분적인 양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어떻게 돼? 우리도 버스가 출발할 때만 쏠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가죠. 마찬가지로 이 무극성 분자도 예를 들어서 순간 움직이려고 할 때 쌍극자가 생기고 좀 있으면 사라집니다. 또 운동 방향이 바뀌면 또 순간 쌍극자가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게 생겼다 없었다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쌍극자는 영구 쌍극자예요. 뭐 방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절대로 이제 쌍극자가 뭐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 무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형광등 깜빡깜빡깜빡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양전화, 음전화가 순간적으로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분자들끼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당연히 계속 있는 거와 순간순간 생겼다, 없어지는 건 당연히 힘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여기가 이제 순간 쌍극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옆에 있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이쪽이 전자가 많아지게 되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반발력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순간 쌍극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방금 말했듯이 무극성 분자가 순간 전자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쳐 편극이 되면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형성되는 걸 우리가 순간 쌍극자라고 합니다. 말은 어렵지 않죠?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이게 편극이라는 게 이제 치우쳐서 이제 말 그대로 분리가 되는 이렇게 전하가 분리가 되는 현상을 편극이라고 하는데 편극이 되면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형성돼요. 그래서 순간 쌍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순간 쌍극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녀석도 어떻게 되냐? 서로 이 전자 사이의 반발력, 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였으면 여기에 전자가 많으니까 전자가 밀려나와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면서 무슨 힘이 작용해요? 이 사이에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적이적 인력. 이게 바로 무슨 힘이냐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산력이라는 거죠. 분산력. 그래서 분산력은 이렇게 무극성 분자 간 서로 부분적인 전화가 없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없겠네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무극성 분자라 할지라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자, 분산력. 자, 분산력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써보면, 자, 두 순간 쌍극자, 이렇게 한 단어예요. 이렇게 한 단어. 두 순간 쌍극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우리가 분산력. 그러니까 이제 두 개만 놓고 봤는데, 뭐 여러 개 분자가 있으면 그 여러 분자 사이에도 당연히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산력은 주로 무극성 분자 간의 힘을 설명을 할 때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무극성 분자 간의 힘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오해를 하게 되냐면,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 간의 힘이고,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 간의 힘이구나. 그러면 그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극성 분자는 쌍극자 힘만이 있고,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 극성 분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가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한번. 자, 극성 분자는 당연히 쌍극자. 자, 쌍극자 힘이 있겠죠. 그죠? 쌍극자에 의해서. 그런데 이 극성 분자는 이와 같이 이 분산력은 어떻게 보면 전자가 있는 녀석들은 다 생기게 됩니다. 왜? 전자가 한쪽으로 순간적으로 치우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극성 분자라고 해서 이제 전자가 쏠림이 이제 전기 음성도에서 쏠려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쏠림이 약간 바뀔 수 있고 아예 이제 부분적인 전화가 완전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성 분자는 쌍극자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분산력도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 뭐가 어렵냐면 이 극성 분자의 끓는 점은 이 쌍극자 힘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분산력도 같이 포함시켜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단, 이 분산력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이 그냥 어떤 극성 분자의 끓는 점을 비교해봐라.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조금 어렵죠. 그냥 뭐 자료 없이는. 그러면 이제 무극성 분자는 어떠냐? 자,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만 있습니다. 왜 영구 쌍극자가 없기 때문에 이 쌍극자 간의 힘이 없어요. 그냥 분산력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놓치기 쉬운 포인트예요, 이게. 아마 책이나 어떤 참고서에도 나와 있긴 하겠지만 학습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가끔 간과하거나 자칫 오해해서 이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이제 문제 시험을 보거나 이제 틀려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알아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극성 분자는 이 두 가지 힘이 같이 존재합니다. 공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시에. 하지만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 따라서 이제 무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 무극성 분자의 끓는 점은 분산력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의 끓는 점은 조금 더 비교하기 쉽죠. 단순하니까. 오케이. 자, 이제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분산력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이 그래프도 아마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F2, CL2, BR2, I2. 뭐냐면, 할로젠 분자들의 끓는 점의 그래프가 되겠고, 여기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이런 것들을 이제 비활성 기체의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봐볼까요, 한번? 분자량. 자, 여기 할로젠. 자, 선생님 여기다 할로젠 써볼게요. 할로젠. 할로젠. 자, 분자량 봅시다. 분자량. 뭐, 분자량은, 원자량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자기 주기가, 같은 족에서 주기가 커질수록 원자량이 커지니까, 분자량은 어떻게 돼요? F2가, CL2가, 그 다음에 BR2가, I2가, 자,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 분자량이 커진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여기 끓는 점은 나와 있으니까 끓는 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비교하면 되겠네요. 끓는 점은 F2, CL2, BR2, I2가 되죠. I2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무극성 분자입니다. 무극성 분자. 자, 무극성 분자들인데 분자량이 점점점 커질수록 끓는 점도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분산력의 크기는 분자량이 자, 분산력의 크기는 그 분자량이 커질수록 커진다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단순히 원자량이 크니까 분자량이 커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분자량이 커진다라는 거는 이 분자량이 커진다라는 말은 원자량이 커진다는 말이 되겠고 원자량이 커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핵에 있는 질량이 커진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전자의 질량은 좀 작은 편이 무시할 정도로 작은 편이니까 핵의 질량을 결정하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에요.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는 모든 원자의 그 한계 질량은 동일하니까 핵 질량이 크단 말은 양성자 수가 많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분자량이 크다는 말은 원자 번호가 크다는 말이고 원자 번호와 똑같은 숫자가 또 양성자 수 말고 모두 있죠. 원자라고 했을 때 전자수가 있죠. 전자수. 결국에는 분자량이 크다는 말은 그 분자 내에 전자수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그럼 전자가 많다는 건 치우칠 만한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하더라도 치우치더라도 전자가 더 많이 치우치면은 순간적으로 더 많은 전화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분자량이 커질수록 분산력의 크기는 크다. 또 다시 얘기하면 분자량이 커질수록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끓는 점과 분산력, 분자 간의 인력, 힘은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비활성 기체도 쓰면 똑같겠죠. 비활성. 당연히 분자량, 자, 끓는 점. 끓는 점 비교해보면 이와 동일한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선생님이 다른 교재에 있는 탄화수소, 표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탄소가 한 개부터 지금 몇 개까지 쭉 이제 그 포화탄화수소를 나타낸 건데, 보면 분자량이 좀 증가하죠. 이제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무극성 분자죠. 무극성 분자.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분자량이 쭉 증가하게 되면 끓는 점. 그래서 선생님 좀 굵은 글씨로 분자량과 끓는 점만 비교하라고 좀 글씨를 굵게 했어요. 보면은 분자량이 이렇게 쭉 증가하면 끓는 점도 어떻게 돼요? 쭉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심지어 무극성 분자인데도 탄소가 5개 이상만 되면 액체. 우리가 헥세인 있잖아요. 사이클로헥세인이나 헥세인.
무극성 물질을 녹일 때 쓰는 용매로 사용하는 사이클로헥세인, 헥세인도 용매니까 액체로 했잖아요. 탄화수소임에도 불구하고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분자량이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무극성 분자는 분자간 힘이 작아가지고 기체 상태로만 존재할 줄 알았는데 어때?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고체로도 존재해요. I2. 이거. 분자량이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분자량, 분산력도 어떻게 보면은 커지면은 쌍극자 간의 힘만큼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산력이 크기 첫 번째 내용으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림이 이제 반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잘 안 나왔는데 테두리만 그릴게요. 이렇게 이것도 탄화수소인데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분자가 있고, 얘기는 조금 이렇게 길쭉합니다. 좀 이렇게. 모니터링 하니까 좀 보이긴 하네요. 근데, 자, 보면은, 자, 이 두 개 분자인데, 분자량은 똑같아요. 펜테인이거든요, 펜테인. C5H12, 자, C5H12. 둘 다 펜테인이에요. 펜테인인데, 자, 펜테인의 구조가 달라. 이성질체예요, 이성질체.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C. 이렇게 붙어 있는 펜테인이고, 여기는 일렬로 있는 펜테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오펜테인, 여기는 노멀 펜테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 그러면 아까 분자량이 커질수록 커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분자량이 서로 같으니까 끓는 점이 같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디가 더 끓는 점이 높냐면, 얘네가 더 끓는 점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분자량은 같지만 차이점이 뭔가요?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그 모양 때문에 바로 끓는 점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다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모양이 상관없이 많이 커지긴 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또. 그런데 이렇게 분자량이 같은 경우에 무극성 분자의 분산력의 크기는 모양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분자의 경우 자,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무극성 분자의 경우 분산력의 크기는 분자의 모양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표면적이 됩니다. 표면적. 표면적이 누가 더 넓냐 아니면 누가 더 작냐 좁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보면은 둘 중에 누가 더 표면적이 넓어 보인가요? 약간 여기 네오펜테인은 조금 더 구형에 가깝고 여기는 원통이 좀 가깝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물의 성질을 배우면 알겠지만 이 구형이 될수록 표면적이 작아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가 가운데로 동그랗게 모이면 모일수록 표면적이 작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물이 우주에서 구형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따라서 동그랗게 생긴 것보다 구형처럼 생긴 것보다 원통형으로 생긴 게 더 훨씬 더 표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넓으면 이렇게 분산력이 작용하거나 치우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산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해요. 분자량이 같다 할지라도 분산력이 더 많이 작용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멀 펜테인이 네오펜테인보다 끓는 점이 높습니다. 끓는 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분산력의 크기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분산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의 크기가 커질수록 커진다.
또 두 번째,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이 분산력의 크기는 표면적의 크기, 분자의 모양에 영향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의 끓는 점을 비교할 때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많이 이제 끓는 점을 비교하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대조 비교해서 우리가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산력까지 해봤고요. 오늘 과제가 안 나갔죠, 과제. 과제는 선생님이 이제 글로 여기다가 칠판에 쓰겠습니다. 뭐냐면, 자, SF6라는 분자가 있고, C10H12, 22개짜리가 있습니다. 분자량은 비슷해요. 분자량은 이게 한 146 정도가 되고 밑에 게 한 142 정도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끓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끓는 점을 비교해 보고 왜 그런지. 이제 우선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같이 봤기 때문에 할 텐데 힌트는 뭐냐면 둘 다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왜 무극성 분자인지는 이제 구조를 그려보면 알 겁니다. 자, 다 무극성 분자인데 그럼 결국에는 딱 하나 나왔죠. 뭐예요? 분산력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다른데 왜 분산력이 서로 얘가 더 크냐, 어떤 분자가 더 크냐, 이것 때문에 그런다. 예, 그런 이유를 좀 잘 손으로 잘 기입을 해서 또 뭐 그림으로 그려주면 더 좋겠죠.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 이유 때문에 얘가 더 분산력이 크다. 그래서 끓는 점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물음표가 어떻게 숫자를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적으라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은가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고 대조를 해보고 그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